제가 이제 뭐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광고비가 많이 없다. 광고비를 한 달에 좀 얼마 정도 써야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솔직한 제 말로는 물론 플랫폼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깔고 있어야 되지 않냐? 마케팅비로. 근데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 달로 치면은 뭐 한 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안 들이고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그몬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제가 6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케팅 회사의 대표로서 제가 갖고 있는 마케팅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좀 추천드리는 거, 지금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물건을 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물건 출시하면서 내 제품은 그냥 뭐 20대 여자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좀 대략적으로 생각만 하고 이렇게 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크림을 판다 라고 하면은 뭐 대략 30, 40대 여성이 관심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이제 눈가 주름이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나이대에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타깃에 들어가갖고,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서로 모여 있어갖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맘카페. 내 제품과 그러한 커뮤니티의 이제 욕구가 접점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내 제품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맘카페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육아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봤던 제품 중에서 애기 이제 태어나기 전에 달력 넘기면서 뭐 출산 100일 전 달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 제품 정말 좋아요 라고 해서 관심이 끌었다. 그럼 이 제품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와 같은 이제 소위 말해서 바이럴 마케팅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계정을 만들어 갖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글 하나 올리는 게 뭐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을 안 쓰면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맘카페나 뭐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홍보하면은 잘려요. 광고성이라고 해서 잘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행하는 업체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대행할 때 보통 글 하나 발행할 때 한 3, 4만 원 꼴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글 하나로 한 5명이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SNS를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SNS 계정 키우는 게 그 매출로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좀 장기적으로 콘텐츠를 쌓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이 브랜딩,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온라인상의 그런 이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물건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서 글을 봤다. 이 제품을 바로 검색해서 구매하는 게 절대 아닐 거예요. 뭐 리뷰도 보고 상세 페이지도 보고 그 카페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의 이제 반응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도 찾아볼 거고 아니면 뭐 인스타가 있다라고 인스타 계정도 찾아볼 건데, 그러한 이제 경로 안에서 내 인스타가 있고 내 인스타의 결이 그러니까 그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나 결에 맞다 라고 판단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 업체의 브랜드 컬러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SNS가 요새는 절대 이제 인스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틱톡도 있고, 요즘에는 특히 저도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채널인데 스레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레드로 물건을 잘 파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번에 뭐 스레드에 글 올려갖고 뭐 이번에 뭐 200개 300개 팔렸다, 양말 공장인데 뭐 이번에 뭐 한 몇백 개 이렇게 팔았다, 그런 거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스레드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저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드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인플루언서와 협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마케팅이 모아놓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아놓고 파는 게 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 곳에다가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아두는 게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갖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성향이 그게 잘 안 맞아갖고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서치를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브랜드고 어떤 상품을 팔고 있고 이런 상품이 보통 뭐 리뷰가 몇 개 달려 있고 이런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이제 인플루언서님과 결이 맞아갖고 협찬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비용을 들이고 뭐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 그 인플루언서의 트래픽을 또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인플루언서 협업할 때 비용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인플루언서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인플루언서 협찬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못 봤다고 해서 그 뒤로 하는 거를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브랜드 트래픽을 얻었지 그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협찬을 불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도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200만 원 말고 100만 원으로 낮추고 인플루언서님하고 한 3일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겠다.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갖고 거기 나오는 매출액의 뭐 일부 몇 퍼센트를, 몇십 퍼센트를 수익 쉐어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협찬 비용 줄이고 그걸로 이제 다이렉트로 매출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도 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제품의 이제 컨디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썸네일, 상세 페이지, 가격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 리뷰, 고객의 리뷰. 저는 일정 고객 리뷰 수가 쌓여 있어야지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물건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 안 봅니다. 요새 잘 안 봐요. 오히려 물건 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리뷰로 바로 가서 리뷰 평점을 보거나 평점 안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상세 페이지를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특이하게 쿠팡에서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를 본다라고 했던 사람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리뷰는 물건을 판매 후에도 리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 판매하기 전에도 중요한 게, 경쟁사나 그 내가 출시하려고 하는 먼저 나보다 출시한 업체의 리뷰를 보면서 아, 내 제품은 어떠한 점을 조금 더 개선을 한 제품을 갖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게 모든 정답이 리뷰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리뷰 쌓는 거 중요하고 리뷰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뷰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리뷰가 그래도 한 4.7 이상은 유지가 돼야지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리뷰가 4.7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품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좀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상품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거를 그 수치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플랫폼마다 다른데 고객들이 리뷰를 잘 안 달아줘요. 그나마 좀 네이버는 잘 달아주고, 쿠팡은 그냥 제 경험상 20명 사면은 1명이 달아줄까 말까 하거든요. 왜냐면 그 차이가, 네이버는 그 포인트를 주잖아요. 포인트를 조금 더 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리뷰를 달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 네이버 쿠팡 둘 다 적용되는 건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우수한 리뷰를 달아주신 분께는 뭐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 그런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효과는 있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그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 배달 주문하셨을 때 뭐 리뷰 그거 잘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손글씨 같은 그런 이제 메모 같이 받아보셨을 건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껴서 발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막 다이나믹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리뷰가 100개 중에서 저는 뭐 한두 개라도 더 달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한두 개가 시간이 쌓이면은 뭐 6개월이면은 한 100개 되고 200개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뷰 관련해 갖고, 쿠팡은 이제 판매자가 리뷰 단 거에 답글을 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이버나 뭐 자살모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단 리뷰에 답글을 달 수 있는데, 그 리뷰에 답글 다는 내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매자가 얼만큼 이제 고객들하고 좀 친절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판매자인지, 어떤 피드백이 오고 가는지, 피드백이 빨리빨리 오는 그런 판매자인지 또 저는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점이나 2점 리뷰 달렸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좀 좋게 활용을 해보면은 1점, 2점 리뷰에다가 답글에다가 정말 우리가 이제 죄송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성스럽게 리뷰가 달렸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답글 달아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그몽키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2025년에 주로 다뤘으면 좋겠는 마케팅이 있나요? 저는 쇼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 제일 많이 이제 소비하고 있는 게
쇼츠일 겁니다. 원래 이제 쇼츠라는 게 틱톡에만 있었다가 유튜브도 야 이거 우리 틱톡 쟤네한테 좀 뺏기겠다, 쟤네가 저기 효과가 좋네 라고 해서 유튜브도 쇼츠를 도입을 했죠. 롱폼 콘텐츠보다 숏폼 콘텐츠에 소비되는 시간이 제일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통계상으로. 그만큼 이제 숏폼이 중요해졌고, 영상 제작한다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그 허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쇼츠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쇼츠라고 해서 막 카메라 잡고 소위 말해서 뭐 방송 촬영하듯이 그렇게 절대 빡세게 하실 필요 없고, AI로도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을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요새는 핸드폰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유료 프로그램 같은 거 안 쓰고, 요새 이제 캡컷이라든지 무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비용을 아끼셔갖고 쇼츠를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가 등장되거나 더빙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요새 AI 잘 돼 있습니다. 음성 AI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츠를 하나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인스타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인스타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이게 어떤 곳에서 터질지를 몰라요. 쇼츠라는 게 사실 10대나 20대 조금 나이가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만 보고 그게 터지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는 겁니다. 40, 50대도 굉장히 트래픽이 좋습니다. 일단 인스타, 뭐 유튜브, 틱톡 다 퍼뜨려 놓고 그 각각 플랫폼에서 일단 매출을 내는 것도 매출을 내는 건데, 어떤 데이터가 잡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제품 출시하고 한 달 이내에서는 당장에 매출을 내야겠다라는 목표를 안 갖고, 어떤 연령층의 어떤 성별한테 이 컨텐츠가 주로 많이 노출이 되고 반응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는데, 왜냐면 이 통계가 다 잡힙니다. 그 통계가 다 잡히면서 나는 애초에 컨텐츠를 만들 때 30대를 타겟해서 만들었는데 내 쇼츠는 60대가 은근히 많이 보네? 라고 이렇게 통계가 잡혔다. 최근에 실제로 제가 그랬었어요. 저희 제품이.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컨텐츠 발행하는 말투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왔는데 클릭률이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구매 건수도 예를 들어서 5건 들어왔다라면 평소에 10건 이렇게 늘어나갔고, 광고비 대비해서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리는데, 쿠팡 쇼츠를 올려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안 올려보셨다, 제작하고 나서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은근히 여기서도 매출이 나옵니다. 쿠팡이 이렇게 쇼츠를 좀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다른 플랫폼들도 따라 하겠죠. 네이버도 요즘에 쇼클립이다라고 해갖고 쇼클립을 아예 대놓고 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분명히 따라 할 거니까 같이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하는 광고, 내가 하루에 뭐 10,000원만 쓰겠다, 5,000원만 쓰겠다. 물론 5,000원, 10,000원만 쓰면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초반에 테스트하는 용도로 내가 5,000원, 10,000원만 쓰겠다, 그렇게 설정해서 충분히 플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소위 말해서 간 보는 시기에는 하루에 3만원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컨텐츠 방향이 잡혔다 라고 확신이 되면은 거기서 뭐 10만원, 5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컨텐츠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이렇게 가다가 소위 말해서 우리 J커브라고 하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컨텐츠 수가 쌓였을 때. 그래서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리는데, 이 쇼츠는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면 좋습니다.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존재를 몰랐는데 보다가 괜찮네,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츠 대본 짜실 때 한번 홈쇼핑을 한 제품을 1시간 동안 하잖아요. 1시간 동안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광고비를 안 쓰고 한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나는 돈 안 들이고 하는 마케팅 중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피그몽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